안녕하세요.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정재혜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기획전 수채 물을 그리다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 최초로 미술관 소장품 중 수채화만을 선별하여 단독 장르로 구성한 전시입니다. 이 전시는 대중에게 친숙한 장르인 수채화가 여전히 습작 또는 드로잉과 같이 유화작품을 위한 전 단계이거나 아직 숙련되지 않은 시기의 창작물로 여겨져 왔음에 주목하고 수채화만이 가진 특성들을 조망하여 독립적이고 완전성 있는 장르로서 정립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수채 물을 그리다에는 이중섭, 장욱진, 박수근과 같이 잘 알려진 한국 대표 미술가의 수채 작품뿐만 아니라 수채화 장르의 뛰어난 작품 세계를 보여준 이인성, 김수명, 배동신의 작품, 그리고 수채화에서도 작가 고유 매체의 특징을 그대로 발현한 류인, 문신까지 한국 근현대 미술가 34인의 작품이 소개됩니다. 수채화의 도입을 작가 개별적 방식으로 소화해온 세계 발현, 두 번째는 다양한 미술사조의 영향을 드러내는 환상적 서사, 세 번째는 수상미술 내에서 재료와 물성의 실험을 거듭한 실험적 추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전시에서는 무엇보다 전시 제목인 수채 물을 그리다에서 알 수 있듯이 물이 가진 맑은 속성에 기초하여 국립현대미술관의 다양한 수채화 작품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스며들기, 번지기, 투명성과 같은 다른 회화 장르에서는 느낄 수 없는 수채화만의 특수성을 드러내고자 하는데 이 전시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작품을 함께 둘러보시겠습니다. 수채화는 근대기 초 서양화의 도입으로부터 그 출발을 알렸고 새로운 매체와 함께 새로운 시각성이 발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채화를 구성하는 종이, 붓, 물이라는 재료의 친연성으로 인해 우리가 가진 수묵화의 전통과 직간접적인 영향 안에서 활발하게 꽃피우게 됩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수채화의 1세대로 일컬어지는 대표 작가들의 작품과 그 전통을 이어온 근대기 작가들의 작품이 하나씩 소개됩니다. 이중섭의 작품 물놀이 하는 아이들에서는 아이들이 떨어지는 폭포 위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중섭은 엽서와 방식이라는 그만의 방식을 통해 가난과 질병 때문에 떨어져 지내야 했던 가족들에게 쉬지 않고 많은 그림과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엽서와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보냈던 즐거웠던 기억이 상상과 이상향으로 펼쳐집니다. 커다란 물고기는 넉넉한 하루의 식량이 되었고 모래밭에서 아이들이 개와 함께 뛰놀았던 모습은 그의 기억 속에서 하나의 긴 끈으로 서로 단단하게 여며져 있습니다. 소와 함께 있는 여인의 모습은 신화 속 동물과 함께 있는 여신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의 일본인 아내 마사코와 이중섭 자신을 상징물로 은유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항상 가족에 대한 애타는 그리움으로 이 엽서화를 그렸고 하늘과 바다, 호수, 폭포를 표현하는데 수채 물감을 바로 사용했습니다. 두께감 있는 크라프트 주위에 검정펜으로 드로잉하고 그 펜이 마르기도 전에 연한 하늘색의 수채 물감을 사용해서 재빠르게 떨어지는 폭포를 묘사했습니다. 윤곽선 없이 물감의 농단만을 사용해서 위쪽에 굵은 물줄기와 아래쪽으로 흩어지는 물줄기의 강약이 드러납니다. 펜과 수채 물감이 만나 부드럽게 번지는 형태는 마치 물속에 담겨있는 윤곽이 뭉개져 흐트러진 손발과 같은 효과를 자연스럽게 가져옵니다. 강한 필치의 대담한 필선은 무게감 있으면서도 속도감 있는 이중섭만의 작품 경향을 잘 드러냅니다. 그가 그린 숲과 나무의 정원은 평온하기 그지없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녹색의 다양한 빛깔과 황토의 다양한 색채가 넘실거립니다. 서진 달은 수채화로 풍경, 정물, 인물 모두에서 정통성 있는 수채화 작품을 선보인 화가였습니다. 빛과 만나는 장면에는 단일한 겹의 물감만을 사용하고 빛의 반대쪽에 가려진 겹친 물체는 짙은 색의 채도로 그림자의 모양을 만듭니다. 대상과 인체를 구조적으로 이해한 서진 달은 육중한 붓터치의 넓은 면을 사용해 대상의 양감을 정확히 묘사하면서도
미세하게 변하는 색조가 눈에 띕니다.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라던가 소년의 얼굴 등에서 보이는 대상들은 서양화 기법을 사용하면서도 우리 민족의 모습을 묘사했음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가 동경하던 세잔으로부터의 영향은 세잔처럼 인상주의의 다양한 색상을 고유 사물에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선의 인물과 마을 풍경을 소재로 조선의 향토색을 추구했습니다. 볏짚으로 덮인 부드러운 외양간과 그 앞에서 여물을 먹고 있는 소의 모습은 마치 다 완성되지 않은 듯해 보이지만 부드러운 햇살과 그에 맞게 시시각각 변화하는 선홍색의 지붕과 청보랏빛 그림자는 따뜻한 농가의 느낌을 그대로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인성은 수채화단을 대표하는 주요 작가 중 한 명으로 서동진이 설립한 대구미술사에 입사한 후 16세인 1928년 개벽사 주최의 세계아동예술전람회에서 촌락의 풍경을 출품하여 특선을 수상하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사실 그는 그 이후로도 매년 조선미술전람회에 수채화를 출품하여 입상을 거머쥐게 됩니다. 1931년 일본으로 건너간 이인성은 당시 주요 화단이었던 일본 수채화에 소속되어 일본 수채화전의 최고상을 받는 등 일본에서도 그의 남다른 수채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당시 일본 근대화단은 일본적 양화를 추구함에 따라 전통 소재나 정취를 풍토에 맞게 표현하고자 하는 의식이 주를 이루었고 이것은 국내 화단에도 적용되어 이인성 역시 우리 고유의 경치와 정서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중 계산동 성당은 대구에 위치한 천주교 성당으로 1902년 영남 최초로 보딕식으로 건축된 성당입니다. 당시 근대화된 도시 대구의 모습을 이인성은 화폭에 담았습니다. 인상주의 및 후기 인상주의 표현 방식을 바탕으로 한 그의 기법은 짧은 터치감 있는 붓질과 화려한 색채, 장식적인 곡선의 사용 등으로 수채화임에도 유채처럼 단단한 형태감을 가진 불투명 수채화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인성은 불투명 수채화를 작업하면서도 투명 수채화의 성질인 빈 공간을 그대로 색칠하지 않고 남겨두는 방법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불투명 수채화임에도 수채화의 맑고 투명한 성질을 나타내는 기법을 다시 한번 역으로 응용한 그의 독특한 특색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두 번째는 사생을 중점에 둔 자연 환경의 묘사뿐 아니라 내적 성찰과 정신적 상태를 표현하는 형식으로 수채화라는 매체를 사용한 작가들의 다양한 표현 방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표현주의, 상징주의, 초현실주의와 같은 미술사적 흐름 안에서 형상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보이면서도 수채의 투명하고 번지는 형질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다양한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한 영남 하단의 수채화 전통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그렇다고 호남 작가들의 약진이 두드러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밝은 색채임에도 힘있고 견고한 물질감을 가진 배동신의 작품 누드는 일생 동안 세 종류의 그림만을 반복해서 그린 작가의 집념과 열정이 잘 드러납니다. 세부적 묘사를 생략한 대담한 구도와 현실적이면서도 소박한 표현은 맑고 투명함을 강조하는 그의 능숙한 수채 기법과 함께 그만의 독특한 양식적 성취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김명숙의 작품 또한 매우 강력한 힘을 자아냅니다. 목탄, 아크릴, 크레파스 등을 칠한 후 긁어내어 덧칠하거나 종이 위에 먹을 묻힌 수세미를 덧칠하는 등의 작업 과정에서 생성되는 무수한 선들은 시면 그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인간의 내면적 고통을 드러냅니다. 제작 과정 또한 그 고통의 일부인데 공장에서 버려진 커다란 폐지 위에 인체나 인물의 형상을 묘사하여 종이 표면이 긁힌 작업은 마치 화면 속 인물이 상처가 난 듯 드러납니다. 작품이라는 말이 일과 노동을 뜻하는 워크와 동의어라는 사실을 창안하여 작품이 노동과
고통의 산실이라 여기는 그의 생각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단순해지고 간편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육체적이고 노동적인 방식으로 작업을 고수하는 그의 작품은 여전히 노동과 일의 과정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하는 실존적 자아탐색의 요구입니다. 선과 면이 교차하면서 이루어내는 다양한 색채의 조화, 마치 물방울이 터질 것만 같은 화면은 캔버스에 그대로 올린 수채 물감임에도 얇게 덧칠한 수채화만의 필법이 두드러집니다. 김종하의 작품은 입체주의와 초현실주의적인 요소가 중첩되어 있으면서도 화면이 밝고 경쾌한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 그의 작품은 어두운 내면의 감정과 정신 상태를 가리키는 초현실주의보다는 이탈리아 고전주의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은 신화적 상상에 가깝습니다. 프랑스 유학 시절 앵포르멜보다 이탈리아 고전주의를 탐구했던 그는 꽃, 나무, 산과 바다, 여인 등을 환상적이고 신비한 세계로 그려내었습니다. 마치 해녀처럼 망태기를 둘러맨 여인의 머리에는 곧 날아갈 것 같은 커다란 물고기가 올려져 있고 얼굴은 알 수 없는 부드러운 파란색 색조를 띠고 있습니다. 둥그렇게 굴려진 뒷배경은 둥근 지구 가이아를 상징하는 듯합니다. 바다의 거품에서 태어났다는 비너스를 연상시키는 바다의 환희 역시 그렇습니다. 물방울은 곧 공기 중으로 솟아올라 곧바로 터져버릴 것만 같습니다. 물고기와 새들도 다양하게 내리쬐는 햇살 아래 춤을 춥니다. 바닷속에서 태어난 새로운 여신을 맞이하듯 물결들이 출렁거립니다. 김종하는 물결의 율동감을 색채의 변화를 사용해 표현했고 인체나 배경을 분할하여 몇 안 되는 색에 변화하는 색조만으로도 음악을 보는 것과 같은 율동감을 자아냅니다. 마지막으로는 추상적 형태의 작품들입니다. 우리 화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단색화 경향의 작품군은 수채화의 영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 추상주의와 유럽 대륙에서 활발하게 이행됐던 앵포르메 경향의 작품, 그리고 물성을 강조하는 모노화 형식의 작품은 단색의 화면을 구성하며 명상적이고 수행적인 태도를 선보입니다. 김정저 작가의 부드러운 수평선의 하모니는 대지와 하늘과 산을 물들인 커다란 하빌의 자연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작가는 수평을 이루는 저 너머의 지평선을 바라보며 평화와 위안을 얻었고 그 평화의 느낌은 그대로 화폭에서도 이어집니다. 우연히 두 겹으로 놓인 한지 위에서 작업하다가 아래쪽에 놓인 종이에 번진 느낌이 더 마음에 들어 계속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었다는 작가의 일화는 우연적 요소를 통해 얻어진 그만의 새로운 도전과 실험, 그리고 종이와 물이 자연스럽게 번지는 성질을 최대한 활용하여 추상적 풍경을 구현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곽인식의 작품은 그 자체로 자연물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의 작업 초기인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까지는 주로 강렬한 붓터치의 표현적인 인물 구상을 작업했고 1950년대부터 초현실주의, 앵포르멜, 모노크롬 등의 경향을 띤 작업을 거쳐 1960년대에는 오브제가 화면에 등장시키는 물성을 탐구하는 작업을 주로 진행했습니다. 1962년 유리를 사용한 작품을 시작으로 노쇠, 철, 종이, 돌, 점토 등의 사물을 지속적으로 실험했는데 1970년대 중반부터는 종이의 앞뒷면에 타원형의 점을 무수히 중첩시키는 추상적 회화를 선보였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종이에 맑게 스며든 수채 물감의 중첩을 통해 마치 작은 꽃잎이나 나뭇잎이 가득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소개되는 박서보의 작품 묘법 번호 355-86은 그의 중기 묘법 시기를 대표하는 주요 작품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하나의 색으로 이루어진 듯한 거대한 화면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밀어내고 긁어 올리는 방식으로 지그재그로 비껴 그어진 선들이 오히려 시각보다는 촉각적으로 다가옵니다. 수성 물감으로 듬뿍 젖은 한지 위에
손가락이나 뾰족한 나무 등을 사용해 닭종이 특유의 긁어내어 올라온 표면을 만듦으로써 행위와 반복이 이루어내는 명상적인 구도자의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작가의 고향인 충청남도 아산의 풍경을 벽화로 표현한 윤종숙은 캔버스 위 또는 벽에 직접 마음의 풍경을 제작합니다. 그의 풍경은 기억 또는 상상의 어떤 것으로 그리움, 정신적인 무엇, 자연의 생명성 등을 경유하며 추상적 형태로 의미적으로 그려집니다. 그는 계획과 사전 밑그림 없이 순간에 발생하는 어떠한 심상을 직관적으로 화면에 옮기고 무작위로 발생하는 형태의 에너지는 드러났다가도 사라지는 흔적의 방식으로 그만의 주관적 풍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만이 가지고 있는 미술품 수장센터의 역할을 보여드릴 수 있는 공간을 소개해드립니다. 2층에 놓인 관람객 쉼터 공간에는 폐쇄형 수장고 내부에 걸린 작품을 직접 볼 수 있는 보이는 수장고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이 보이는 수장고를 통하여 수장고 내부와 작품을 모두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관람객들에게 청주관을 관람하다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편안하게 머무르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합니다. 이번 수채 물을 그리다 전시의 두 번째 장인 환상적 서사의 마지막 작품을 이 보이는 수장고에서 소개합니다. 전현선은 인터넷에서 수집한 이미지를 수상적인 조형 요소와 함께 한 화면마다 각기 다른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이들의 세계는 마치 동화 같기도 하고 영화 같기도 합니다. 전현선의 작품은 여러 개의 캔버스를 이어붙여 하나의 큰 장면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연속적이면서도 비연속적인 것들이 이어져 있고 평면적이기도 하고 입체적이기도 한 것이 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아주 이상한 세계입니다. 부분 보여지는 농도의 변화와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수채 물감을 그대로 남김으로써 전현선 작가는 이것이 실제가 아니라 가상의 무엇임을 확인시킵니다. 그러한 뒤틀림의 공간, 그 화면 속 시퀀스의 공간을 실제가 아니라고 되새기는 손짓을 통해 우리는 가상의 공간을 가상의 체계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이 비연속의 공간들, 즉 회화의 틈이란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더 가능성 있는 미지의 어딘가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회화 속에서는 판단을 끊임없이 보류하며 떠다니는 것이 가능하다. 단지 판단을 미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능한 많은 가능성을 두기 위해서, 자유롭기 위해서, 틈을 메꿔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아침이 되어가는 새벽의 푸르름인지 저녁이 되어가는 오후의 어스름인지 헷갈리기 위하여. 이번 수채 물을 그리다 전시에서 우리는 수채화가 갖는 부드러움과 유연함, 그리고 물과 물감이라는 서로 아주 다른 성질이 만나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다른 두 대상이 서로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것은 점점 더 양극화로 갈라지는 우리의 현재가 점차 잊혀져 있던 수채화의 작업들처럼 다시 돌아가야 할 우리의 가치, 즉 결국 우리에게 다시 요구되는 인간의 윤리, 그것일지도 모릅니다. 나와 다른 내가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을 맞이할 수 있는 순간이 여기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이 수채 작품 등을 통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